자, 지구촌 뉴스 시간입니다. 이유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 뭡니까? 네, 증오를 조장했다는 내부 고발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꾼다고 밝혔는데요. 예. 회사 로고는 무한대를 뜻하는 수학기호에서 따왔습니다. 회견에서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라는 사명이 회사의 제품 하나만을 나타내고 있어서 회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일을 대표할 수 없다면서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그동안 회사의 정체성에 대해 많이 고민해왔다면서 회사명을 바꿈으로써 메타버스를 선도하겠다는 집념을 보였습니다. 예.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한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말하는데요. 이 메타버스 안에선 아바타를 통해 실제 사회, 경제, 문화 활동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추세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가 주목받아 왔는데요. 주커버그는 이용자들의 회사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해 자유롭게 거닐고 만나고 쇼핑하는 새로운 컴퓨팅 물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7월에 메타버스 전환을 공식화한 상태고요. 최근에 메타버스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럽 연합 지역에 5년간 10,000명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분위기가 심각했길래 이름까지 회사명을 바꾸게 된 거죠? 네. 최근 페이스북은 내부 고발자의 잇따른 폭로로 이미지가 많이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페이스북의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호건이 회사가 분노 증오 발언과 허위 정보를 조장하고 방치했고 극단주의 사상을 유포해서 10대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폭로했는데요. 호건은 영국 하원의 청문회에 출석해서 회사가 안전을 비용이라고 여긴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중도 좌파는 극좌파로, 중도 우파는 극우파로 치우치게 만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페이스북은 2004년에 설립된 이후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로 성장해가면서 정보 유출과 독점 등의 여러 논란을 겪었지만 내부 폭로로 촉발된 이번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핵심 행위에 대해 윤리적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가 담배가 인간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알트리아 그룹으로 이름을 바꾼 사례와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필립 모리스가 저 이름이 알트리아로 바뀌었나요? 네. 저 지금 알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그 스마트폰에 눌러서 쓰는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 페이스북 이름은 그대로고 회사명만 그 메타로 바뀌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회사의 핵심 애플리케이션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 회사들이 메타라는 명칭 아래로 들어오지만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되는 건 아닌데요.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지주회사 알파벳을 만든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방식입니다. 현재 페이스북의 월간 사용자는 전 세계 27억 명, 왓츠앱은 20억 명, 인스타그램은 10억 명인데요. 사용자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안정보다 수익을 우선했다는 내부 고발로 인해 사면 초과에 빠진 상태였지만 기자회견 이후에는 페이스북의 주가는 전날 대비 1.51% 상승 마감했습니다. 워낙에 유행이 빠르다 보니까 솔직히 좀 요즘에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이 좀 되게 많이 올드해졌다. 그래서 젊은 층이 많이 좀 이렇게 좀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여하튼 좀 새로운 계기가 좀 필요해 보였는데 이렇게 또 결정을 또 했네요. 계속 또 지켜보고요.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번엔 성소수자 권리를 놓고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성소수자의 성별 표기를 확대한 반면 교황청은 이탈리아에서 추진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기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는데요. 네. 국무부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거나 성별이 확정되지 않은 여권 신청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누가 X 성별 표기 여권을 처음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2015년부터 성별 표기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을 벌여온 콜로라도주 주민 데이나 짐이 직접 자신이 그 주인공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데이나 짐은 간성이라고 하는데요. 간성은 성호르몬이나 염색체 구조처럼 신체적인 특징이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양성의 신체적 특징을 불완전하게 함께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짐은 새 여권을 꺼내서 성별란에 X가 적힌 걸 보고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면서 6년이 걸렸지만 나를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정확한 여권을 갖게 돼 해방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새 여권 양식을 승인하고 나면 내년 초부터는 모든 여권 신청자나 갱신 희망자가 X 표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 국무부는 여권에 표기된 성별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존과 달리 의료 증빙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자,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네요. 네. 자,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인가요? 네.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관련 소식 가져왔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면서 이번 헬로윈엔 오징어 게임 분장을 한 사람이 넘쳐날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30일 밤 홍콩 최대 유인가 랑콰이펑의 클럽에서 열린 헬로윈 파티는 오징어 게임 분장을 한 사람들이 점령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오징어 게임 속의 병정들이 총을 들고 다닌다는 건데요. 총기법에 따라 홍콩 경찰이 소품용 총을 소지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헬로윈 당일엔 오징어 게임 관련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홍콩 당국은 1,000명의 경찰을 유흥가에 배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가짜 무기 단속을 펼쳤는데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물총을 들고 오징어 게임 병정으로 분장한 사람들은 경찰의 경고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징어 게임 열풍 속에서 관련 상품들의 인기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상화폐 오징어 게임 코인까지 출시됐는데요. 예? 가상화폐가 오징어 게임 코인이 있다고요? 네. 야, 네, 오징어 다 게임. 있네. 네, 오징어 게임 코인은 지난 26일에 가상화폐 시장에 처음 출시됐고요. 개당 9센트, 우리 돈으로 약 105원 수준에서 거래되다가 28일엔 개당 2.22달러, 우리 돈 약 2,600원으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코인의 시가총액은 1억 7,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에 도달했는데요. 하지만 이 가상화폐는 넷플릭스나 제작진 등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서 인기에 편승한 사기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그러니까 개코인 이후에 오징어 게임 코인이라는 것도 이게 참 처음 들어보는데, 여하튼 일명 그 잡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이 상당히 또 많기 때문에 이 투자는 좀 신중하게, 그리고 또 안전한 곳에 좀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오징어 게임 코인이라는 거 저도 이따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 이유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통신원 연결해서